기자가 오타를 내면은 기자 본인이 욕먹고 끝나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오타를 내면 사람이 다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6일 한미연합 화력훈련 과정에서 사격장에 투하해야 될 폭탄이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공군은 폭탄을 투하한 KF-16 1번기와 2번기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 그리고 이것을 지휘감독해야 될 지휘관들의 책임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적 문제죠.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인적 문제인데 공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좌표 7자리 중에서 그중 하나가 숫자가 잘못됐는데 8에서 10km 벗어난 곳에 폭탄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승진훈련장은 경기 북부에 있고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으면 북한이에요. 그러니 북한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저기 밑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 좌표 입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이 좌표의 중요성은 현대로 와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훨씬 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의 전투기들은 폭격을 할 때 급가하 폭격을 한 경우가 있어요. 전투기가 날아오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상의 표적에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전략폭격기가 이렇게 와서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두 가지 모두 조준경으로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트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잖아요. 아무리 육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믿고 폭탄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좌표가 정확해야 돼요. 좌표가 잘못되면 폭탄도 잘못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고처럼.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안이죠. 물론 사람이 실수를 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사고는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군에서 확인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훈련 전날인 3월 5일 KF-16 1번기, 2번기 조종사는 비행계획 임무 장비에 좌표를 입력을 합니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좌표가 잘못 입력됩니다. 한 자릿수가 잘못됐어요. 한 자릿수가. 그런데 그때 잘못 입력됐다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죠. 왜 잘못 입력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따라서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 당일 이제 1번기 조종사와 2번기 조종사가 KF-16을 몰고 군산기지에서 이륙해서 훈련을 할 곳으로 갑니다. 이제 쭉 가서 사전에 설정된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1번기 조종사가요. 그 와중에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조급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규모 훈련이니까 자기 뒤에 또 전투기들이 또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확인이 안 된데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냥 투하해버린 겁니다. 2번기는 1번기를 따라서 투하를 했고요. 그게 엉뚱한 곳에 폭탄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일단 공군은 조종사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그 조종사의 지휘관이었던 전대장과 대대장은 보직 해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도 조만간 아마 조치가 있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브리핑을 2번이나 하고 총장이 사과를 하고 보직 해임까지 했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낯선 경우입니다. 항공기 사고라는 거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메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 날씨 등등 다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 조사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민간 항공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의 경영 실태까지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다고 해도 최종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런데 공군은 벌써 중간 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종 조사 결과에 가까운 결과물을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내놨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오늘 12일이죠. 이 기준으로 지금 공군 내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KF-16 조종사들이 계급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냐는 거죠. 우선 전투기 조종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이 장비를 써봐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 등장했던 제트 전투기와 지금의 제트 전투기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조종사가 다뤄야 될 장비가 많고 조종사에게 들어오는 정보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는 기체에 어떤 장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다 파악하려면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공군 같은 경우는 어떠냐? 육지에서 실무장 폭격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 육지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격장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격장이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는지도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어떻게 하면 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틀에 박힌 그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곧 실전 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터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실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폭탄을 투하했을 때 기체가 흔들리는 것, 그 무게중심을 잡는 것,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터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시뮬레이터 기술이 좋다고 해도요. 또 하나는 조종사 본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오폭사고를 낸 KF-16들은 한미연합 화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륙을 했죠. 그때 당시 훈련은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양국군 수뇌부가 참관하고 있었어요. 다수의 언론이 그 훈련을 취재하고 있었죠. 특히나 한미연합 프리덤 실드 연습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훈련에 참가했는데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든다 해서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돌아온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일선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한 공군 관계자는 그냥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돌아와도 어떠한 처분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군의 고위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제 막 비행을 시작한 조종사나 그 조종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휘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1번기 조종사는 이게 좌표가 잘못 찍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비행하는데. 그러니까 속도를 높였죠. 왜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폭탄을 뜯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쫓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높이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그냥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1번기 조종사가 속도를 높이면서까지 표적이 설정된 곳으로 비행하고 표적이 확인이 안 된데도 표적 확인이라고 외쳐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은 그만큼 폭탄을 투하해서 표적에 맞춰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나 인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민간 항공 분야에서는 조종사의 심리적 압박 문제, 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공군이 첨단 전력은 계속 도입을 하면서 조종사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업데이트 했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공군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전투기조차 없던 한국 공군이 70여 년 만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E-737 PSI 조기경보 통제기, F-15K 전투기 같은 최첨단 전력이 질비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좌표에 입력이 잘못돼서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공군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기본을 지키고 강화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냐? 조종사와 지휘관과 지상위원을 비롯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조직 문화부터 손을 봐야 될 겁니다. 초급 장교 시절부터 전투기를 얼마나 잘 몰고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전투기를 조종해야 몇 조 원을 들여서 도입한 전투기들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 설정한 그 성능을 모두 발휘할 수가 있겠죠.